자, 그럼 본격적으로 1월 2일 2026년 병오년의 첫 거래일 AP투자연구소의 무료 관심 종목 라이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짧게나마 신규 구독자분들이 많으신 만큼 소개를 하고 간다면, 저는 AP투자연구소의 VIP 리딩을 충궐하고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공개 방송에는 제가 자주 인사를 드리러 오지 못해가지고 처음 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저희 소장님과는 방송의 스타일이, 방송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매수도 사실 자주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요. 시장을 좀 신중하게 차분하게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종목이 있을지 없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방송은 종목 위주가 아니라 2026년 증시 전망과 제가 생각하는 주요 업종, 투자 전략 등등을 위주로 첫 거래일이니만큼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첫 거래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여러분들께 약속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000원이던 100,000원이던 여러분이 믿어주시는 비용에 대한 값, 그 이상의 서비스로는 분명하게 제가, 저희 AP투자연구소가 보답하겠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이 약속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는 작년보다 저는 증시 난이도가 꽤나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과거의 수익률에 절대 연연하지 말고, 우린 작년 이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참을 때는 참고, 또 기회가 왔다면 그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현금을 투입하면서 시장을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겨 보겠습니다. 올해 저희 목표는 꽤나 단순하고 명확한 것 같아요. 저희는 작년 저희 결과 이상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과 손절을 모두 반영한 실제 계좌의 수익률은 60%를 기록했습니다. 즉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600만 원의 수익금을 챙겼다라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의 결과가 저희의 1차 목표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결과로 올 한 해 웃으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 증시 난이도는 꽤나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서 더 기대가 돼요. 개나 소나 아무거나 산다고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철저한 종목 차별화 장세에서 진짜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 저희가 될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저희는 다시 한번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VIP원분들, 한미반도체 이거는 어차피 절반 매도가 된 종목이라서 지금 공개해도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한미반도체 오늘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한 주당 배당금 800원으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배당 받으시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대비 배당 총액 증가율 11%가량이라고 나오는데 크게 부각될 만한 배당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배당 받으면 됩니다. 자, VIP원분들, 그리고 한미반도체 지금 다시 한 37% 수익권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계속 차분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배당 공시 나왔잖아요. 배당 그냥 주당 800원씩 받으시면 되고 차분하게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네이버 한미반도체 늘 말씀드리죠.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딱 한마디만 가슴속에 새기시면 됩니다. 개장 후에는 시장 흐름 잠깐 보면서 오늘의 특징 테마나 특징주들 브리핑 드릴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늘의 무료 관심 종목은 없습니다. 굳이 주말 앞두고 매수를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저는 제가 무료 관심 종목 방송을 매일 출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 끝낼 수 있는 종목으로 진입해야 된다라는 그게 기본적으로 박혀 있는데 수급이 크게 안 돌 것 같아서 오늘 굳이 종목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대신에 종목 하나보다 3% 수익보다 더 값지고 알찬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차분하게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월 2일 병오년 첫 거래일 주식시장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VIP원분들, 아까 제가 메신저 위로 올리다 보면은 지금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종목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거 지금 매수하시면 됩니다. 신규 회원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떤 관점으로 매수하고 어떤 관점으로 매도할 건지, 그리고 어떤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을 위한 첫 종목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꽤나 큰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초가 되니까 증권사부터 주식 유튜버들까지 해가지고 올해 시장 전망 내놓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들의 전망이 그렇게 중요할까? 왜 그러냐면은 작년 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작년 초에 증권사들 대부분 코스피 전망했던 그 밴드가 2250에서 3200 그 정도 보였어요. 자, 근데 지금 오늘 가격이 4200포인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그때 더 난리였어요. 국장 떠나라, 국장하면 망한다, 아직도 국장을 하냐, 국장 떠나는 건 지능순이다, 거의 유행어였고 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반대로 가니까, 생각보다 많이 오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 영상을 지우는 분도 제가 정말 많이 봤고 뻔뻔하게 말을 바꾸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굉장히 거대한 100만 유튜버 중에 전땡땡 이분도 계시고요. 한 분이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물론 올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강세장이다 혹은 약세장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결정을 짓고 시장을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작년 초에 이들이랑 반대로 해서 잘했다 이게 아니라 반대로 가야 될 이유랑 근거가 분명하다면은 저희는 우리의 생각을 토대로 전략을 세우고 원칙과 계획에 따라 매매를 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장에는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변수도 또 튀어나올 거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 큰 틀에서의 흐름은 분명하게 하되 세부적으로는 시기마다 유연하게 대응의 영역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거를 분명히 좀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른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큰 틀을 세워두고 그 다음 할 것들을 세부적으로 매매 계획을 세워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움직일 거야. 결국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도 단순해지죠. 증시 위아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에 따른 섹터를 선별하고 종목군을 선정하고 적정 가격 구간까지 계획을 세워두시는 겁니다. 증시 전망 이거는 신도 못 맞춥니다. 결국은 대응의 영역인 거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2026년 증시 전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내리는 결론 그리고 전망을 한 줄로 정리해보면은 사람마다 수익률이 극명하게 갈릴 1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예기치 못한 급락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할 것이다. 2025년보다 2026년에는 급락이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랠리에 대해 따져본다고 했을 때 작년과 올해의 분위기는 많이 다를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조금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급락이 자주 나올 것 같은 이유. 자, 제가 지금 올해 증시에서 생각하는 변수들만 한번 나열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환율. 단순하게 꺾인다가 아니라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국면임에 대한 환율도 있을 거고요. AI 버블론도 있을 거고요. 일본 금리 인상의 이슈도 분명히 존재하죠. 엔화가 상승할 때 이제 미국 주식 수익률은 항상 꺾였던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임시 예산안. 지금 셧다운이 종료가 된 거는 임시 예산안으로서 2개월짜리예요. 그러면 2월 달에 본 예산안 통과가 안 되면은 미국은 다시 셧다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관세 판결된 내용도 있을 거고,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대만이 되었던 중동이 되었던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2025년보다 2026년에는 밸류에이션이 더 고평가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부각될 매도 물량이 더 많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예상보다 예기치 못한 급락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망은 저도 당연히 우상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강조를 드리듯이 금리나 1회를 초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준은 유동성 공급을 분명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위 내용들을 가진 급락이 작년보다는 자주 출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슈를 미리 대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리고 그 이슈를 가지고 기회를 잡는 자와 공포에 포기한 자로 수익률이 매우 크게 갈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분명해요. 제가 최근에 옥석 가리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2026년도 AI에 기대면 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2023년부터 이제 AI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2026년은 그 기대감이 증명되는 기업과 증명되지 못하는 기업으로 꽤나 많이 갈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섹터가 아니라 어떤 종목에 기대느냐가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지금 AI에 대해 빅테크, M7 기업들에 대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치만 AI 버블론이 등장한 지금 시점에서 분명하게 수익성을 그리고 실적을 입증한다고 하면 더욱 먼 미래의 가치를 땡겨올 수 있을 것이고, 현재의 가치가 비싸지 않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관련된 논란이나 차별 화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기본적인 배경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현재 그럼 AI 버블론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밸류에이션일 텐데, 현재 M7의 PER을 본다고 하면 약 55배 정도로 산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S&P 500과 비교를 해보면
보면은 S&P 500은 약 23배 수준인데 55배니까 2배 이상 매우 비싸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AI랑은 조금 동떨어져 있으니까 테슬라를 제외하고 빅테크 M6를 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엔비디아의 연간 EPS 성장률을 본다고 했을 때에는 S&P 500이 현재 13% 성장률을 압도하고 있는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거든요. 뭐 25%, 28%, 막 78%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뒷받침하는 근거도 분명히 보인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주가에도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방향이 AI 인프라와 연관이 돼 있고, 이제 그 수익이 입증되는 기업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걸 본다고 했을 때에는 성장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장세이다. 잘만 고른다고 하면 작년보다 더욱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때에는 그냥 내가 산 종목이 시장에 계속 소외되는 종목일 수도 있을 거다. 그렇기에 수익률이 매우 많이 갈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제가 좀 주력으로 현금을 투입할 테마들은 뭐가 있냐면은, 전 지금 4가지 테마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전력, 로봇. 근데 제가 웃긴 게, 제가 지금 이 테마들을 계속해서 깠는데, 욕했는데 담을 것도 결국은 이 테마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어떤 논리가 있다? 결국 종목별 수익률이 분명하게 갈릴 것이란 논리가 기반이 돼 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명히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빅테크의 카펙스 투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투자는 성장될 수밖에 없다. 지금 전년 대비로 33% 이상 규모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설비 투자에 대한 피크가 26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7년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 만큼 26년은 우리가 더욱 먹을 수 있는 구간, 그리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 말씀드릴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메모리 수요 증가와 현재 메모리 업사이클에 대해서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의 순환매가 조금 연출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제가 중장기 종목 하나는 VIP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게 오늘 조금 치네요. 저는 조금 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흐름까지 보고 그 종목 다음 주에 매수하겠습니다 인지들 하고 계시고요. 자, 바이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는 국면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26년에 예정되어 있는 신약 발표나 임상 데이터 관련된 개별적인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테마 자체에 이런 상승은 모르겠지만 테마 내 순환매는 꽤나 강하게 연출될 것으로 전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최근에 한 종목을 담기도 담았지만 한 종목 추가 편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하는 구조가 꽤나 단순해요. 반도체 공급난에 이어가지고 변압기 공급난이 부각이 되었고, 그 다음은 전력 공급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력 공급난을 본다고 했을 때 변압기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거고, 원전이 되었던 신재생이 되었던 분명 테마에 대한 순환매가 연출될 수 있는 장세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전력난을 인지를 하고 전력 발전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꽤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고점론을 언급했던 로봇 같은 경우도 되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누구든 이렇게 진출을 하겠다고 하면서 장난질을 치는 게 보이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결국 AI의 꽃은 로봇인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에도 신제품 출시나 양산 일정이 지금 질비되어 있는 와중에 결국 AI를 활용하는 거에 꽃은 로봇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에 대한 생산 라인 전환이나 계약 공시 같은 게 2026년에는 2025년보다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저는 한 차례 조정이 좀 세게 나오고 새로운 구간을 맞이할 때 기회를 좀 잡아보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으로서 생각하는 주요 업종들은 이렇게 되고, 중요한 거는 업종이 아니라 업종 내 무슨 종목을 잡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2025년도 뭐 전례 없는 상승장이라고는 하지만 상반기 때도 그랬고 한 6월, 7월, 8월, 9월까지도 그랬고 갑작스러운 급락이 분명하게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때 언론에서 조성했던 분위기도 꽤나 공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은 그때 잡은 사람들은 작년 한 해 정말 크게 먹었기도 먹었죠. 2026년도 어떤 사유를 가지고 얼마나 더 큰 급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낙폭, 그 급락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돈을 벌지 못 벌지를 가르는 일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볼 때에도 기사 제목을 볼 게 아니라 내용과 그 안에 숫자를 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보면은 진짜 일부러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쓰는 기사가 진짜 보여요. 오늘 아침에 본 기사인데 보여드릴게요. 한미반도체 수출 급감의 하이브리드 본더 출시 연기까지 사면 초과.
이게 12월 31일날 나왔던 기사예요. 이게 사실이면 오늘 주가는 떡락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면은 TC 본딩에 대한 수출이 너무 저기하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 출시 연기다 등등 뭐 악재라는 악재는 이렇게 다 풀어놨는데 너무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한 기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웃긴 거야. 보세요.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HBM4 초기 국면에서 기존 장비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TC 본더 신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기 어려운 데다 하이브리드 본더 역시 2028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매출 반영이 가능해진 만큼 실적 공백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BM 6세대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요 없다고 말했던 유일한 기업이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TC 본딩에서 점유율 1위라고 나온 업체도 한미반도체입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기사 한 개를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수익률은 40% 돌파하고 있네요. 계속 홀딩하겠습니다. 알고 기사를 써야지 왜 그럴까요? 뉴스 나빠요. 저게 지금 모르고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어떻게 포장하냐의 차이인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기사를 볼 때 가장 싫어하는 말이 익명의 관계자는 이거예요. 책임은 지지 않을 거고 분위기는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그때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 익명의 관계자거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도 그렇고 매도 관점도 그렇고 그 단기적인 분위기에 흔들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기에 좀 보유 종목이 좀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나 길어지는 경우들도 사실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게 저희의 방침이고 원칙이고 계획된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수했던 이유가 있으면 그 매수 관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까봐야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고, 그렇기에 우리가 단순하게 뭐 차트 5% 오른다고 팔고 10% 오른다고 팔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져갈 거는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대표적인 예시가 지금 한미반도체가 지금 공식 수익률이 43%가 조금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뭐 성급한가요? 가져가는 거야.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026년 첫 거래일 주식 방송이었는데 도움이 잘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제가 생각하는 전망과 제가 생각하는 전략과 제가 생각하는 저희의 매매 계획을 풀어드린 거니까, 그리고 그게 2026년에 AP가 진행할 매매의 결이니까 참고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먼저 운동하러 간다. 주말 잘 보내고 호수형 새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우리 콸콸님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일이라면 매매가 잘 되는 거겠죠. 아참, 호수형 용재형한테 선물 받으셨나? 아니요 아직. 자,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VIP 전용 방송으로 인사를 드릴 거고 공개 방송은 대표님께서 다시 진행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로 엄청 알짜배기 답변을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저 또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